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뉴스의 행간 제가 이미 예고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가 단일화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안철수 양보론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새몰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인데요. 상당히 격앙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협상 중단이라는 이런 초강수를 빼든 이유, 그 행간을 좀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안철수 측의 단일화 협상 중단의 배경, 이유. 네. 일단 강경한 반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상당히 센 반응이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꾹꾹 눌러놨던 감정들, 쌓였던 감정을 한꺼번에 터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예고가 이미 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합의를 한 직후의 일인데요. 지난 6일에 이미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게 민주당 발로,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누군지 딱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때 안철수 캠프가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측에서도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좀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또 요즘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양보론이 나오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좀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꾸 이제 민주당 누구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실명이 좀 거론이 되기는 하고 있지만 본인은 상당히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후보 양보론에 대해서 호남 지역에는 대량으로 문자가 살포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으니까 좀 심각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협상팀 팀원 중에, 안철수 캠프 팀원 중에 한 명인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에 대해서 좀 맡아두어 인신공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 문재인 캠프 쪽에 백원우 정무특보가 페이스북에 이 이태규 실장은 한나라당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던 게 한나라 이제 정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과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한다니 모욕적이다, 이런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이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 새몰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지만 예를 들면 언론에 나와서 민주당 쪽 인사들이, 문재인 캠프 쪽 인사들이 협상 내용을 언론에 슬쩍슬쩍 흘린다거나 이거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민주당 쪽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까지만 들려주고 안철수 후보는 얘기가 없거나 그냥 전화가 끊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그런 이제 제보가 또 들어오고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철수 캠프 쪽 주장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캠프 대 캠프 차원에서 항의를 세게 해도 될 텐데 공식적으로 잠정 중단까지 이렇게 대응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오늘의 행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단일화 협상에 대한 힘겨루기다,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초조감의 발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 분석이 그런 거죠. 네, 언론 분석이 그런데요.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예. 이 나머지 반이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은 뭐냐면 이게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경쟁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하고 안철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하고 한 개인이 홀로 싸우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일화 협상에서 기싸움이 막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인이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결기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어떤 타이밍이 필요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프 대 캠프 차원 항의 정도로는 말하자면 소위 먹히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안철수 캠프 쪽에서 여론의 속성을 제가 볼 땐 굉장히 정확하게 짚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투매 효과, 그리고 나비 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비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중국에서 나비가 날갯짓 한번 하면 이게 어디 지구 어느 구석에서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죠. 태풍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주 조그만 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 맞습니다.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양보한다고 하는 걸 누가 흘리기 시작하면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어느 순간 번지기 시작하면 이건 막을 수가 없다. 마치 기정사실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아무리 부인을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투매효과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막 주식 내던지는 걸 투매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어떤 작은 소문, 그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더라. 아주 작은 소문이 하나 퍼지게 되는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려지죠. 그럴 때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주식을 막 내다 던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한두 사람이 던지면 뭐 그게 순식간에 불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막 하한가가 되고 결국은 회사가 망해버리는 상황까지 올 수 있죠. 예.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 안철수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밀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양보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인 거냐? 뭐 이런 항의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투매효과랑 비슷합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해서 이 사람은 망하는 회사가 되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협상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그 작은 소문을 잠재울 수 있다. 그게 태풍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양보라니 절대 말도 안 된다라고 네.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판이 깨질까요? 아니면 복귀할까요? 복귀한다면 언제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며칠 내로 복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단일화 시기가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시기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예. 아예 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복귀는 하는데 다만 문재인 후보 쪽의 진정성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단일화 시기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이 말 참. 예.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철수 단일화 협상 중단의 배경 한번 짚어봤습니다.